이무춘의 가전체 소설 공방전의 마지막 파트 비평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 사신은 말한다. 이때 사자가 역사 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신은 사관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작가 내지는 작가의 대리인, 작가라고 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는 비평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 사마천의 중국의 역사가죠.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기라는 책에 나오는 형태를 그대로 따온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사기는 좀 많아요, 양이. 나도 다 못 읽고 열전 부분만 읽었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죠. 기회 되면요. 자, 사관의 평가고요. 가전체 소설의 특징이다. 남의 신하가 된 몸으로서 남의 신하가 된 몸 누구겠어요? 공방이죠. 두 마음을 품고 나 임금을 모시는 거 말고도 또 머니도 머니 큰 이익만을 좇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충성된 사람이 아니다. 방이 공방을 얘기하는 거야.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신을 집중시켜 자기를 알아주어 나라의 은혜를 적지 않게 입었다. 그러면 응당 국가를 위하여 이익을 일으켜주고 해를 덜어주어서 임금의 은혜로운 대우에 보답했어야 했다. 이게 바로 신하의 올바른 자세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비를 도와서 나라의 권세를 한 몸에 독차지해가지고 사사로이 파당까지 만들었으니 이것은 충신이 경계밖에 사김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게 잘못한 것이다. 공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방이 죽자 그 남은 무리들은 다시 남송에서 쓰여졌다. 즉 화폐가 유통되었다. 집정한 권신들에게 붙어서 도리어 정당한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다. 저 비록 길고 짧은의 이치는 명명, 요거 잘 모르는 단어더라고요. 나타나지 않아서 모습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길고 짧은 이치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일 원제가 공과 말을 받아들여서 이건 공방을 탄핵한 사람이죠. 이들을 일조 하루아침에 모두 없애버렸다면 이 같은 후환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폐를 완전히 금지를 했어야 했어. 완전히 날려버렸어야 했어. 그런데 이들을 억제하기만 하고 없앤 게 아니라 억제하기만 해서 마침내 후세에 폐단을 남기고 말았다. 그러니 대체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언제나 믿업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없애야 돼 라고 하면 없애야 되는 거야. 말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작가의 주장은 결국 뭡니까? 화폐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왜? 화폐는 순기능보다는 뭐가 더 많으니까? 역기능이 더 많으니까. 자, 여기까지 공방에 대한 사관의 평가 내지는 사신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전체 소설이고요. 풍자적, 우의적, 교훈적이다. 엽전, 돈을 제재로 해서 돈의 폐해와 경계, 인간의 탐욕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 돈을 의인화하여 인물의 전기 형식으로 서술했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가전체 소설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럼 우리가 가전체 문학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할 때 이 전은 전기문이에요. 전기문이니까 어떤 사람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전달하는 갈래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의 전기문하고 사실 별반 다를 바는 없어요. 그러면 전기문은 구라가 있으면 안 되죠. 팩트만 가지고 얘기해야겠죠. 역사가의 어떤 판단, 비평은 있을지언정 없던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려 때로 넘어오면서 전이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어떤 새로운 시대의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 이 시대에는 이런 인물이 필요해. 근데 그런 인물이 실제로 있지는 않았잖아. 아니야. 있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거나 온 동네방네 그냥 시골이고 산골이고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야기를 수집해요. 수집하면서 우리 시대, 지금의 시대에 걸맞는 인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인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인물을 가지고 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저 밑에 두매산골에 있는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을 찾아가지고 그 인물을 각색해서 전을 만들면 그게 바로 인물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전이 인물 가지고는 없어. 왜? 시대가 필요한 인물은 새로운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인물을 진짜 허구로 창작을 해요. 가짜죠, 그거는 진짜. 좀 돈을 가지고 창작을 한다든가, 술을 가지고 창작을 한다든가, 뭐 종이를 가지고 창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이라든가 동물에다가 인물의 성격을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의인화시켜서 전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다? 가전. 가전체 문학은 인물전과 가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전 중에서 전의 가전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어떤 사물을 마치 역사적인 인물처럼 의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처럼 뭐예요? 진짜 의인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 가계와 생애, 개인적인 성품, 잘하고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구라쳤죠. 그래서 설화와 그 다음에 소설의 중간 단계 교량은 달입니다. 중간 단계로 보기도 합니다. 특징은요, 구성상의 특징은 사마천의 사기를 그대로 따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기가 동양 최초의 역사서니까요. 자, 그럼 어떠냐? 그거는 도입, 전개, 사관의 평가. 그 중에 전개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 해당 인물이 태어나기 전 족보부터 따집니다. 할아버지 때는 어땠고 아버지 때는 어땠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어났어 쭉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중구난방인 거지 그지 그러면 끝났어 죽었어 끝?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아들 때 손자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쭉 일대기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건 좋은 거다. 아니면 이건 나쁜 거다. 라고 하는 역사가, 사과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의 평가가 드러나는 형태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의 역사적 인물 내지는 고사를 소재로 인물의 행적을 소개를 한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공방전에서 전개 파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통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는 공방의 권세가 높아지는 거예요. 황제는 저기 옛날 헌원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나라, 한나라, 오나라, 무제 때, 원제 때, 진나라, 당나라, 남송까지 쭉 내려가네요.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바퀴라던 시절에 공방의 조상은 수양산에서 숨어 살았다. 이 말은 화폐가 통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황제 때 비르러 자, 관상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폐로서의 역할이 그닥 크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주나라 때 아버지 천이, 화천이라고 그랬죠? 국가의 조세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거는 관에서 쓰이기 시작한 거네요. 그러다 한나라부터 오나라 때까지는 공방자친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홍여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쭉 올라가네요. 더 올라가네요. 무제 때는 나라가 궁핍해지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왜 무제가 전쟁을 많이 쓰라지. 어쨌거나 간에 백성을 풍요롭게 만드는 벼슬까지 쫙 일사천리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다 천장까지 빵 뚫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공우라고 하는 사람이 탄핵을 하죠. 탄핵을 해서 꼬꾸라지죠. 어디까지?
저 밑에까지 쭉 거꾸라져서 유배를 갑니다. 탄핵을 당해서요. 원제 때. 그러다가 진나라 때는 화교와 사귀어서 화교가 이제는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다가 당나라 때는 조금 더 벼슬을 받죠. 왜? 당나라 초기 때 어떻습니까?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제를 살리죠. 물론 그리고 난 다음에 당나라는 문물이 많이 발전해서 화려하게 쓰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아들이 윤입니다. 윤이 장물죄로 사형을 당하죠. 물론 이때는 공방은 죽고 난 다음입니다. 쭉 내려서 꼬꾸라지는 이런 형태의 부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가만히 보면요, 이 당시 중국의 역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몰락했고가 이렇게 같이 물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또 알면은 쏠쏠한 재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춘의 공방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